페퍼저축은행은 정말 해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여자 배구계 내부에서는 이미 5월만 넘기면 기적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선수단 훈련은 사실상 멈췄고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도 참가하지 못했고 FA 선수들은 이미 팀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환은 한국도로공사로, 이한빈은 현대건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많은 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숲. 과거 아프리카 TV로 알려졌던 그 플랫폼 기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인수할까 아니면 관심만 보이다 빠지는 걸까? 하지만 지금 확인된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SOP는 실제로 움직였고 실제로 돈을 계산했고 실제로 KO보호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해체 직전까지 몰렸던 페퍼저축은행은 살아남을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과정입니다. 이번 인수는 절대로 쉬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KOBO는 신생 구단 기준 가입비와 배구 발전기금 문제를 놓고 약 20억 원 수준의 조건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P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배구단 운영 자체가 수익 구조가 약한 상황에서 시작부터 거액을 투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숲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그림을 봤습니다. 지금 한국 스포츠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커지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바로 뉴미디어 스포츠 콘텐츠입니다. 숲은 이미 e스포츠 시장에서 강력한 플랫폼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 배구라는 콘텐츠를 결합하면 완전히 다른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단순히 배구단 하나를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자 배구 중계 클립 콘텐츠 라이브 스트리밍 팬덤 플랫폼 글로벌 동시 송출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를 통해 여자 배구 팬덤의 힘도 다시 증명됐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성적만 놓고 보면 성공적인 팀은 아니었습니다. 창단 이후 줄곧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광주 팬들의 충성도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특히 박은서, 한다혜, 이원정, 박사랑 같은 젊은 선수들을 응원하는 팬층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본 출신 미들블로커 시마무라 하루요까지 합류하면서 팀 컬러도 조금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운영이었습니다. 팀의 방향성이 너무 흔들렸습니다. 감독 교체가 반복됐고 외국인 선수 구성도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기다렸지만 팀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페퍼스타디움 관중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SOP에게는 중요한 신호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망한 팀인데도 사람이 온다. 이것은 사업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인수 과정에서 가장 불안했던 사람들은 바로 선수들이었습니다. 특히 박은서 같은 젊은 선수들은 정말 갈 곳이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인수가 무산됐다면 2차 드래프트가 열렸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선수는 팀을 찾겠지만 일부 선수는 사실상 프로 커리어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 소식이 알려진 뒤 선수들 내부 분위기도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특히 시마무라 하루요와 박은서는 주변 관계자들 앞에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팀이 사라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공포였을 겁니다. 흥미로운 건 장소연 감독 문제입니다. 현재 보도 흐름을 보면 선수단 승계 가능성은 높지만 코칭 스태프와 사무국 직원들의 고용 승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 말은 곧 SOP 완전히 새로운 운영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배구 팬들은 장소연 감독도 마지막 순간까지 정확한 상황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SOP 상당히 조용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협상 내용을 거의 흘리지 않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빠르게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협상 과정이 민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자 배구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숲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솔직히 말해 지금 여자 배구 시장은 돈이 쉽게 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관중 수익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SOP는 오히려 그 약점을 기회로 본 것 같습니다. 기존 방송사는 중계만 합니다. 하지만 SOP는 플랫폼입니다. 실시간 채팅, 팬 참여형 콘텐츠, BJ 및 크리에이터 연계 방송, 숏폼 클립 생산, 해외 팬 유입까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팬덤과 연결될 경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메가와치 퍼티위가 현대건설로 복귀한 지금 동남아 배구 시장 전체가 다시 V리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피 입장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팬 반응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유튜브랑 이스오피 동시 중계가자 오히려 뉴미디어 기업이 들어오는 게 미래다. 해체만 막아도 성공이다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비판도 존재합니다. KOBO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 페퍼의 과거 운영 실패, 일부 고연봉 선수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흐름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페퍼 해체 확정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SOP 어떻게 팀을 바꿀까라는 이야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위험하고 더 중요합니다. 팀을 살리는 것과 팀을 강하게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배구계 내부에서도 살아남는 건 성공했지만 이제부터가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몇 년 동안 여자 배구 팬들에게 너무 강한 실패 이미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창단 이후 계속된 최하위 경쟁, 방향성 없는 선수 영입 반복되는 감독 교체, 그리고 경기력 붕괴. 이 모든 것이 누적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페퍼는 결국 안 된다는 인식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SOP는 바로 그 팀을 인수했습니다. 단순히 적자를 떠안은 수준이 아닙니다. 무너진 브랜드 이미지까지 함께 떠안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수단보다 운영 철학입니다. 실제로 팬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터뜨렸던 부분도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팀이 무슨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좋은 선수는 데려오는데 성적은 안 나옵니다. 연봉은 높은데 경기력은 흔들립니다. 외국인 선수 조합도 매년 바뀝니다. 감독 스타일도 계속 달라집니다. 결국 선수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은서 같은 유망주가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도 팀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면 발전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프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려한 스타 영입보다 일관성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름은 박은서입니다. 지금 여자 배구 팬들 사이에서는 페퍼가 남긴 마지막 희망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박은서는 공격력과 서브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일부 팬들은 강소 휘급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더 성장해야 합니다. 리시브 안정감과 경기 운영 경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이와 잠재력입니다. 지금 여자 배구에서 어린 공격 자원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페퍼가 정말 해체됐다면 박은서는 해체 드래프트 최대어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도로공사, 기업은행, 심지어 흥국생명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수오피의 등장으로 그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마무라 하루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출신 미들블로커인 시마무라는 높이와 경험 면에서 팀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물론 양효진급 영향력을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하지만 페퍼 내부에서는 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KO보우에도 엄청난 경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페퍼저축은행이 실제로 해체됐다면 여자 배구 전체 시스템이 흔들릴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7구단 체제가 무너지면 경기 수가 줄어듭니다. 선수 기회도 줄어듭니다. 신인 선수들의 성장 환경도 좁아집니다. 결국 국가대표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기업들이 여자 배구단 운영은 결국 적자만 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게 되면 앞으로 신규 투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피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인수가 아닙니다. 여자 배구 시장 전체에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를 준 사건에 가깝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습니다. 연구진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광주광역시 잔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건 협상은 계속 필요합니다. 코칭 스태프 구성도 다시 해야 합니다. 외국인 선수도 새로 뽑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팬들이 원하는 건 진짜 변화입니다. 이름만 바뀌고 운영 방식이 그대로라면 팬들은 금방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중분해 직전까지 몰렸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희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서는 다시 코트에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마무라는 다시 시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 팬들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SOP는 이제 단순한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여자 배구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